네, 영상 잘 보았죠? 자, 이제 교과서를 보면서 같이 별자리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절은 봄입니다. 봄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별자리는 목동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이 세 가지죠. 이 위치는 지금 밤 9시쯤에 동쪽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얘기합니다. 이때 여기가 봄철의 별자리면은 봄 이전에는 어떤 계절이 있죠? 그쵸. 봄 이전에는 겨울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아마 겨울철 별자리가 같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밤이 지나면 봄철 별자리는 이렇게 남쪽 하늘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밤 12시쯤입니다. 그러면 이때 겨울철 별자리는 이렇게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봄철 별자리가 이동하면 요 아래의 다음 별자리는 봄 다음에는 어떤 계절인가요? 봄, 여름이니까 여름철 별자리가 여기 지평선 아래에 있다가 밤 12시가 되면 여기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세 개의 별자리를 같이 볼 수 있겠죠. 한 밤 동안. 그러면 봄철 별자리는 이제 겨울철 별자리가 졌기 때문에 이제 새벽 3시쯤 되면 이쪽으로 이동해서 서쪽 하늘로 지게 됩니다. 이러는 동안에 여름철 별자리도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이렇게 세 가지의 별자리를 볼 수 있고 이 시간은 밤 9시쯤 동쪽 하늘입니다. 여름 이전에 어떤 계절이 지나갔죠? 네, 봄입니다. 봄, 여름이니까 봄이 먼저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봄철 별자리가 동시에 이렇게 밤 9시쯤 떠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밤 12시가 되면 이렇게 별자리가 남쪽 하늘로 이동하게 되고 이때 봄철 별자리도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봄, 여름, 그 다음에 가을이 되겠죠. 그러면 가을철 별자리가 이제 서서히 보이게 되겠네요. 그러면 지평선 아래에 있던 가을철 별자리가 한밤중에는 조금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되면 여름철 별자리는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봄철 별자리가 없어졌으니까 새벽 3시쯤 되면은 서쪽 하늘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을철 별자리도 조금씩 따라오겠죠. 하지만 여름은 낮이 굉장히 짧죠. 낮이 짧기 때문에 낮이 길고 밤이 선생님 거꾸로 말했네요. 낮이 길기 때문에 아침이 일찍 오죠. 그래서 가을철 별자리는 실질적으로 새벽에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낮이 길기 때문에. 그러면 여름 동안에는 여름철 별자리와 봄철 별자리만 주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자,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이렇게 세 개의 별자리가 동쪽 하늘에서 9시 정도에 보입니다. 그러면 가을 이전에 어떤 계절이 지나갔죠? 네, 여름이 지나갔죠. 여름철 별자리가 여기 같이 떠오르게 되고 여기 9시가 되겠죠. 이제 밤 12시가 되면 가을철 별자리는 남쪽 하늘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여름철 별자리는 한밤중에는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 가을 다음에 어떤 계절이죠? 그쵸. 이제 겨울 별자리가 보일 차례입니다. 겨울철 별자리가 이제 한밤중 거의 새벽이 되면은 겨울철 별자리가 동쪽 하늘에서 잠시 보이다가 아침이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이 되었습니다. 겨울철 별자리 3개가 밤 9시쯤에 있고 자, 겨울 이전에 어떤 계절이 지나갔나요? 네, 가을철 별자리가 서쪽 하늘에 잠시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9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밤중이 되면 겨울철 별자리는 남쪽 하늘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가을철 별자리는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누가 따라올 차례인가요? 가을, 겨울 다음에는 봄이겠죠. 그럼 이제 봄철 별자리를 찾아볼까요? 봄철 별자리가
지평선 아래에 있다가 새벽이 되면 동쪽 하늘로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밤 동안에 우리는 봄철 별자리, 겨울철 별자리, 가을철 별자리를 동시에 볼 수 있지만 가장 오래 볼 수 있는 거는 겨울철 별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겨울의 가장 대표적인 별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실험 관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험 관찰에서 오랜 시간 볼 수 있는 별자리, 그걸 뭐라고 불렀죠? 맞아요. 대표적인 별자리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봄철의 대표적인 별자리 세 가지. 어디서 찾아보면 되냐면 여기 있겠죠. 봄철. 그 다음에 여름철의 대표적인 별자리 여기 세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가을철 별자리 여기 세 가지. 다음에 마지막으로 겨울철 별자리 세 가지. 요거 세 가지를 옮겨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밤일 때 관측자에게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거는 실험 영상을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실험을 보면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공전에 대한 설명을 했을 텐데 공전 상황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자, 여기가 봄이었죠. 가의 위치가 봄입니다. 자, 봄철 색깔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여기가 봄. 여기가 여름. 여기가 가을. 마지막으로 라의 위치는 추운 겨울이니까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 봄철 별자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별자리를 보는 거죠. 별자리는 낮에 볼 수 있나요? 밤에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밤에 볼 수 있죠. 그러면 빛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이 반대편에 관찰자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햇빛이 가운데 있는 전등이니까 전등이 이렇게 비쳐서 관찰자는 이쪽에 있는 별자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사자자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도 빛이 비치게 되죠. 반대 방향에는 무슨 별자리가 있나요? 가을철 별자리가 있죠. 이 가을철 별자리는 햇빛과 태양과 어떤 방향에 있어요? 태양이 여기 있는데 태양이랑 같은 쪽에 가을철 별자리가 여기 이쪽에 보이겠네요. 가을철 별자리가 태양과 같은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쪽에 있는 관찰자는 이 가을철 별자리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름철 별자리를 하나 더 설명해 볼게요. 여름철 별자리에도 밤이니까 여기에 관찰자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비추니까 이렇게 비친 이쪽에 있는 검은고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과 같은 쪽에 있는 오리온 자리, 태양이랑 같은 쪽에 있죠. 여기랑 이쪽에 같은 쪽에 있기 때문에 어두운 쪽에선 이쪽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겨울철 별자리인 오리온 자리는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제 가을로 가볼까요? 가을로 가면 가을이 되어 밤이니까 이쪽 어두운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쪽에 있는 별자리인 페가수스 자리를 볼 수 있겠죠. 그와 반면에 이쪽 태양과 같은 쪽에 있는 이쪽 별자리인 사자 자리는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별자리를 보면요. 겨울에는 어두운 쪽이니까 여기에 있겠죠. 그러면 태양빛이 이렇게 비치면서 이쪽에 있는 오리온 자리를 볼 수 있겠죠. 그와 반면에 태양과 같은 쪽에 있는 이쪽 별자리는 밝은 쪽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은고 자리는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관측자 모형에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는 여기에 있는 사자 자리, 검은고 자리, 페가수스 자리, 오리온 자리를 채워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봄철의
가을철 대표적인 별자리를 볼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까 선생님 한번 설명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가을철은 여기 있죠. 여기에 있는 사람은 햇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이쪽에 있는 별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는 페가수스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편에 태양과 같은 쪽에 있는 이쪽 별자리는 밝은 쪽이죠. 그러니까 낮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별자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가을에는 페가수스 자리, 선생님 설명을 거꾸로 했군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봄철 별자리였네요. 봄철 별자리였군요. 자, 봄철에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 어두운 곳에 있으니까 햇빛이 이렇게 비쳐서 사자 자리는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는 페가수스 자리는 빛이 비춰주니까 태양빛이 있을 때는 별이 안 보이겠죠. 어둡지 않으니까.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봄철에 가을철 별자리를 볼 수 없는 이유는 별자리가 누구랑? 태양과 같은 쪽에 있기 때문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해됐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